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미 공군은 신형 전투기인 F-5를 투입시키기로 합니다. 전쟁 초반 A-1 스카이 레이더나 T-28 트로젠 같은 프로펠러기를 사용했던 미군은 F-100 슈퍼 세이버, F-4 팬텀, F-104 스타파이터, F-5 프리덤 파이터와 같은 제트기를 투입해 이 기체들의 성능을 평가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1965년 7월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스코시 타이거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군은 이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F-5A에 공중급유 장치를 장착하고 동체 하부에 방탄장갑을 추가했으며 이렇게 개량된 기체를 비공식적으로 F-5C라 명명했습니다. 이 계획은 4개월 동안 19대의 F-5C를 투입해 3000시간의 작전을 수행하며 공격기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1단계는 남베트남의 수도 근처에 있는 비에노아 기지에서 출격해 주로 남베트남 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2단계는 남베트남 북부의 다낭을 전진 기지로 해서 북베트남과 라오스 지역을 폭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다시 비에노아 기지로 이동하여 20일 동안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우선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이 적은 곳에서부터 작전을 시작하여 점점 위험 단계를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하여 총 183명으로 구성된 임시 전투비행대대는 1단계에서 1,400톤의 폭탄을 투하해 3,000개소 이상의 건물과 트럭, 대공포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북베트남과 라오스의 호치민 루트를 폭격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개월 동안의 운용 결과 F-5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비성이 우수해서 정비사들이 매우 기뻐했다. 착륙 직후 간단한 정비만으로도 즉시 다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조종성과 선회성이 우수하다. 엔진에서 연기가 나지 않고 기체의 크기가 작아 지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엔진의 출력이 부족해 파워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300피트 이하에서 로켓이나 기관포 발사 시 장렬 파편이 엔진으로 들어온다. 우중 비행에서 유리가 흐려지기 때문에 약품 처리가 필요하다. 결국 F-5는 국지전 이하의 한정된 작전에서 나름대로의 전술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평가가 마무리되자 미군은 스코시 타이거 작전에서 해제된 F-5를 남베트남 공군에게 제공해 그들의 공군력을 강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입장에서 자신들의 하이급 전투기를 남베트남군에 제공해 주기는 부담이 있었고 노스롭 공장의 F-5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 정부에 F-5 76대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는 입장이 매우 곤란했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F-5는 미국으로부터 무상 원조를 받은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아직 미국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2개 대대분인 36대를 반납하고 그 대신 F-4 팬텀 1개 대대분 18대를 지원해 달라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F-5 전투기 36대를 남베트남에 지원한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과 대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하이급 전투기인 F-4를 들여오게 되었으며 이로써 1970년대 초반 잠시나마 동북아 최고의 공군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남베트남 공군은 이렇게 미국과 한국, 대만, 이란 등의 도움으로 총 176대의 F-5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북베트남과의 전쟁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모두 철수하고 북베트남군이 다시 남쪽으로 침공을 시작하면서 남베트남 공군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3월 북베트남군 방공부대의 공격으로 정찰형인 RF-5A 4대가 격추되었으며 4월에는 남베트남군의 조종사가 반란을 일으켜 사이공의 대통령궁을 폭격하고 북쪽으로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남베트남 최후의 날인 4월 29일에는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조종사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 SA-7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자 남베트남 조종사들은 F-5를 몰고 가까운 태국으로 도주했는데 당시 태국에 착륙한 F-5는 1인승 전투기였지만 대부분 2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국으로 도주한 F-5 중 11대는 다시 대한민국 공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1976년 북베트남군이 보유하고 있던 90여 대 F-5 중 한 대가 소련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기종은 F-5 E형으로 엔진의 추력이 강화되고 레이더까지 장착된 모델이었는데 소련은 이 기체를 분석해 서방세계 전투기의 성능을 파악해보려 한 것입니다. 테스트는 미그-21과 모의 공중전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객관적인 스펙에서는 미그-21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F-5가 계속 미그-21의 꼬리를 잡으며 승리했던 것입니다. 계속된 패배에 자존심이 상했던 미그-21의 제작사 미코야는 다음 공중전에 미그-23을 참여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는데 F-5와 미그-23은 개발 세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기종이 공중전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결은 성사되었고 결과는 F-5의 승리였습니다. 소련의 공학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F-5의 공기역학적 설계에 있었습니다. 비록 미그-21이 객관적인 성능 면에서 더 우수하긴 했지만 공기역학적 설계가 부족해 에너지 손실이 많았고 이러한 이유로 근접 공중전에서 F-5에게 꼬리를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련은 향후 F-5와의 공중전 시 근접 전투를 피하고 단 한 번의 공격 후 바로 도주를 하는 히트앤런 전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F-5의 실제 공중전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 도입한 F-5E형 1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라크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실제 공중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F-5와 이라크의 미그기들은 공중전을 통해 서로 더 많은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F-5가 미그-25를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그-25는 속도가 마하 3이 넘는 하이급 전투기여서 서방 세계에는 이 전투기에 대한 공포심마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경량급 전투기인 F-5가 격추시켰다는 것은 큰 충격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F-5는 20mm 기관포를 이용해 미그-25를 격추시켰는데 이것이 정식 도구 파이트를 통해서였는지 아니면 기습 공격이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F-5는 해상에서 함정을 격침시키기도 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67년 4월 수원 비행장에서 비상대기 근무를 하고 있던 최이영 중위는 즉시 출격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북한군의 간첩선을 격침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렬 비열도 해상에 도착한 최이영 중위는 북으로 도주하고 있는 간첩선을 향해 2.75인치 로켓과 20mm 기관포를 발사했는데 이 공격으로 간첩선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간첩 15명 중 10명을 사살하고 5명은 구조했습니다. 이렇게 최이영 중위는 간첩선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렸지만 당장 기뻐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공격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많이 소모되어 기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켓포드를 버리면서까지 기체의 무게를 최대한 감소시킨 상태에서 긴장된 비행을 했던 최이영 중위는 간신히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의 흑산도 해상에서 75톤급의 대형 간첩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공군의 수송기는 목표 지역에 지속적으로 조명탄을 투하했고 후속하는 F-5는 조명탄의 불빛에 의지해 로켓탄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간첩선은 대파되었고 총 15명의 인원 중 7명은 해상에서 사살, 6명은 육지에서 사살,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실종되었습니다. 1970년 7월 경북 영덕 해안에서 길이 18m의 간첩선이 발견되어 즉시 F-5 편대가 출격을 실시했습니다. 간첩선은
빠른 속도를 내며 북으로 계속 도주를 실시했는데 F-5가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하여 간첩선을 격침시켰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간첩선이 불과 5분만 더 도주를 하였다면 휴전선을 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971년 6월 남해 추자도 해상에서 40노트로 항해를 하는 간첩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는 야간이었고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아군 함정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군 C-46 수송기가 투하하는 조명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개로 인해 해상 200m의 조공에서 조명탄을 투하하고 있던 C-46은 갑자기 간첩선에 기관포 공격을 받고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조종사와 승무원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F-5 편대가 간첩선을 향해 로켓탄을 발사했고 이 공격으로 간첩선은 완전히 격침되었습니다. 1983년 2월 북한 공군 조종사 이웅평 상위가 미그 19를 몰고 귀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팀스피릿 훈련 중이어서 준전시 상태의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레이더에 북한군 전투기가 나타나자 초계 비행 중이던 F-5가 요격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F-5는 적기를 발견하고 즉시 전투 태세에 들어갔는데 미그 19가 날개를 흔드는 뱅크 기동을 실시하며 귀순 의사를 보여 그를 수험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유도했습니다. F-5는 경량 전투기로 개발되었으며 성능이 적당하고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동맹국에 대량으로 배치된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베트남 전쟁에서 지상 공격 임무에 투입되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국기를 상대로 공중전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에 침투한 간첩선을 로켓탄으로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준수한 성능의 이 전투기는 프리덤 파이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from Air Elite